안녕하세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전문위원 구일호입니다. 오늘은 창업자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을 좀 모시고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셨고 또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셨는지 그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여행 플랫폼 엔터독을 운영하고 계시는 차이의 발견의 장선경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이의 발견의 장선경이라고 합니다. 네, 대표님 바쁘신데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대표님 제가 그 반려동물 여행 플랫폼 엔터독 저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고 좀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사업 서비스에 대해서 좀 먼저 여기 그 강의를 보고 계시는 그 창업자 혹은 예비 창업자 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엔터독 서비스는 반려동물과 함께 놀러 가고 싶어 하는 반려가족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평생 반려동물을 키워온 반려가족인데요. 제가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반려동물과 함께 어딘가를 여행 가거나 할 때 항상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저희 강아지 데리고 들어가도 되나요? 저희 강아지 얌전한데 잠깐 들어가도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항상 물어보곤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예전부터 그런 불편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른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위치 기반을 가지고 하는 거를 보면서 이제는 좀 이런 반려가족들을 위한 이런 서비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어떻게 보면 저의 불편함에서 시작을 했던 서비스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뭐 음식점, 카페, 펜션, 어떤 뭐 스튜디오 촬영지 이러한 공간들을 소개해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어플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해 봤는데요. 그 여행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떻게 그렇게 많이 그 공간 정보를 획득하셨어요? 요새는 뭐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에서 반려동물을 함께 동반할 수 있는 장소들에 대한 공간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서비스가 그러니까 기획했던 3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정보들을 정리를 해서 보여주는 플랫폼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흩어져 있던 뭐 블로거라든가 뭐 네이버 카페라든가 지인으로부터 알고 있는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저희 직원들이 한 3개월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저희가 정리했던 그 업체에 대한 리스트가 거의 한 2~3천 군데 정도를 저희가 처음에 모집을 하고 그러고서 시작을 하게 됐죠. 대표님 그 여성 대표님으로서 창업이 굉장히 좀 힘이 드셨을 텐데 어떻게 창업을 결심 또 하게 되셨나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꿈이 제 사업을 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고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한 5년 정도 시작을 하고 29에 처음으로 이제 창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한 지는 거의 지금 한 15년 정도 됐고 이 엔터독 서비스가 저의 3번째 서비스입니다. 대단하시네. 벌써 3번째 사업이시면 그동안에 사업했던 그 경험들이 노하우로서 지금 이렇게 성장 동력이 되신 것 같은데요. 네. 현재까지 그 사업을 잘 진행해 오고 계시잖아요. 그럼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해 오시면서 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특히 이 강의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한테 어떤 성과가 좀 있었는지 좀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기존에 이제 제가 3번째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첫 번째 앞선 서비스들은 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B2B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B2C 서비스는 이번 사업이 처음이고, 근데 그 생태계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를 사실은 이 서비스를 시작한 다음에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사업을 제가 그동안 했으니까 그리고 그동안 나름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해서 이 서비스도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생태계,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비슷하지 않고 서비스마다 그리고 고객의 특징에 따라 시장의 특징에 따라 대상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이번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이제 창업자분들도
뭐 열심히 당연히 철저한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겠지만 그 시장에 앞서갔던 분들의 얘기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리고 시장 조사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훨씬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가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도 네. 이제 대표님 이제 사업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을 받아서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떤 정부 지원 사업을 좀 받으셨고 좀 어떻게 좀 준비를 하셨어요? 그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 사실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예비 창업자로 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전에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을 하나도 모르다가 이런 플랫폼에 기반을 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리고 관련된 다른 스타트업 대표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분들의 어떤 정보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듣고 서칭을 좀 많이 해서 예비 창업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차근차근히 정부 지원에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매년 지금 지원을 받아서 지금 뭐 이런 그 예비 창업자, 그다음에 총기 창업 패키지, 그다음에 반려동물 지원 사업, 그다음에 경기도 창업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그런 지원 사업들도 이렇게 한 가지씩 단계별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많이 지원을 받았죠. 그래서 정말 정부 지원이 사실 없었으면 이런 플랫폼 사업을 하기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어떤 뭐 자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뭐 네트워킹이라든가 제가 B2C 사업에 대한 어떤 플랫폼 사업에 대한 거를 이제 부족했던 지식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서포트를 받았고 뭐 법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대표님께서 지원을 받으셨던 반려동물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서는 아마 그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만 아마 특화된 맞아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되게 특이했던 게 사실은 반려동물 사업은 굉장히 업종의 특수성이 있어요. 이 반려동물 산업은 지금 굉장히 붐업된 산업이기도 하지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기반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고 굉장히 수입 기반으로 되어 있던 시장이었고 그리고 저가형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시장인데 이게 고가로 변화가 되고 이제 내수 시장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들어온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시장이 아닌데 이 업종의 특수성상 이제 같은 업종들끼리 모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이 업종을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같이 협력해주시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조금 사업을 잘 해오고 계시는데 아마 이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특히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행 산업 자체가 뭐 침체되어 있고 여행 산업 안에 들어가는 대표님 엔터독 사업도 힘들 거라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로 사업을 해 오면서 어떤 위기들이 좀 있었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갔는지 또 헤쳐나갈 예정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사실 코로나19가 시작이 되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국내 오프라인 매장들이 저희 주요한 고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뭐 자생력이나 경쟁력이라든가 시장 성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코로나19가 진입을 하면서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시잖아요. 그리고 휴업도 많이 하시고 뭐 폐업도 많이 하시고 이러면서 저희 쪽에도 그리고 뭐 저희 여행 자체가 외부 외출 여행 자체가 좀 힘들다 보니까 저희 유저들도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왔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생각보다 길게 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저희도 이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이런 직접적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좀 판매를 하는 그러니까 저희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와 연관되어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를 좀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산책 매트하고 그다음에 일회용 배변 패드를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반영구, 그러니까 빨아 쓰고 삶아 쓰는 배변 패드를 개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와디즈에 저희가 출품을 하게 되고 이제 그것도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서 굉장히 지원 사업을 받아서 지원금을 가지고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든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그럼 거기서 좀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면 올해 컨텐츠하고 이런 시기를 좀 같이 영업적인 부분하고 뭐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를 좀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제품 판매를 통해서 매출이 좀 생기면 내년에는 좀 더 이 시기를 슬기롭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그렇죠. 이런 위기의 순간이 있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보면 제품 개발이라든지 그쵸. 신규 사업이라든지 네. 그런 생각이나 기회가 또 없었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런 좀 어려운 위기가 대표님 사업에 조금 더 슬기롭게 네. 잘 헤쳐나가는 또 하나의 또 전략 방법이 될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 네. 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대표님들께서 예비 창업자분들께서 이렇게 사업을 할 때 사업을 준비하거나 지금 또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에게 사업을 할 때 꼭 반드시 이것만은 준비 혹은 이것만은 꼭 알았으면 하는 그런 몇 가지 조언이 있다고 하면 어떤 걸 네, 조금 네. 같이 공유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뭐 이게 상황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업종마다 사업마다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뭐 감히 여러분들께 드릴 만한 그런 조언은 따로 있지 않고요. 다만 제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은 항상 모든 거에 대한 결정에 대한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을 본인 스스로가 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 대표라는 자리가.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가장 앞에서 양 옆에 사실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뒤에 직원분들은 동료도 있고 상사도 있고 뭐 뒤에 뭐 후배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 앞에서 가장 앞에서 이끌어가는 대표의 자리는 굉장히 외로운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내가 한 개를 다 결정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산적되어 있는 문제를 하나를 해결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생기고 100개를 해결하면 또 100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항상 인지를 하시고 본인 스스로가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그러한 거를 견딜 수 있는 내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뭐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든가 자기만의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뭐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멘토가 있으면 굉장히 좋고요. 뭐 같은 게 뭐 동료라든가 파트너라든가 아니면 동업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좀 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으면 정신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놓고 하시면 훨씬 덜 외롭게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반드시 하나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실제로 대표님 조금 사전에 전화를 좀 드리고 대표님께서 짧은 시간 안에 지금 엔터독 플랫폼 서비스 이용하는 가입자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대표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특히 플랫폼 네. 사업하시는 대표님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고 알고 싶은 분일 것 같으세요. 대표님 어떻게 하면 대표님과 같이 그런 플랫폼 가입자를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수를 유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노하우를 좀 공유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저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B2C 사업은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업은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어떻게 하면 다운로드 수를 늘릴까? 어떻게 하면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스타트업은 돈과 사람과 시간이 다 부족한 시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크게 이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이 전략을 세웠는데요.
첫 번째는요,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처음으로 이제 개발을 했을 때 사용자도 아무도 없고, 사실 뭐 친구 몇 명, 지인 몇 명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아봐서 그거는 거의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짧은 시간에 많은 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희 업체분들한테도, 그러니까 반려동물 그 입장을 받아주시는 뭐 카페라든가 음식점 업체분들한테도 저희를 소개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이제 같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플리케이션을 처음에 베타 버전을 런칭을 하자마자 그 반려동물 수도권에서 좀 반려동물을 입장을 받아주시는 공간들 중에 좀 괜찮은 카페랑 음식점, 이런 동반 카페 이런 데들을 섭외를 10군데 정도를 해서 같이 공동 이벤트를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도 스스로 이벤트를 해봤자 자기네들 매장에 오시는 고객들만 한정을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10군데를 공동으로 해서 하면 저희 다른 매장에 가시는 고객분들도 한테도 이제 같이 어필이 되고, 그리고 그 저희 입장에서는 그 10군데에 방문하시는 그 고객분들을 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로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두 가지 다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저희 이제 포스터와 리플렛을 가지고 업체들을 거의 한 150군데 정도를 방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방문 드려서 어플리케이션 설명드리고 저희 포스터 붙여달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벤트에 참여를 같이 해주십사. 그래서 비용은 받지 않고 이제 그분들의 무료 이용권을 같이 이렇게 협찬을 받아서 그 10군데와 공동으로 이제 십시일반 이벤트라고 해서 공동 이벤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진행을 했는데 저희도 사용자를 한 2~3천 명 정도 확보를 할 수 있었고, 업체분들도 이제 개별적으로만 자기네 매장에서만 할 수 있던 이벤트를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공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효과들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거의 7군데 정도는 계속해서 이런 이벤트를 했을 때 참여하실 의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한 군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원래 이렇게 테이블이 꽉 차는 음식점이 아니었는데 저희랑 그 서비스를 한 다음에 거의 2시간 웨이팅이 걸리는 그렇게 좀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는 그런 맛집이 되어서 그 고객님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그런 입소문을 좀 탈 수 있었던 그런 이벤트가 되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이제 저희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안에 이게 동반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릴 뿐만 아니라 여행작가 추천이라고 해서 실제로 자신의 반려견들과 함께 원하는 공간에 가서 체험을 하시고 그 리뷰를 저희한테 올려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그 컨텐츠 확보랑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코스들을 저희가 1박 2일이나 당일치기 코스로 만들어서 뭐 음식점, 카페, 숙소, 여행지 이거를 연결해서 코스로도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이중으로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한 게, 그 이미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시는 블로거라든가 뭐 인스타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 인플루언서들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저희 여행 작가로 이제 등록을 하고 그분들한테 저희가 지원금을 드리고, 그분들의 SNS에 저희 엔터독을 소개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는 그분들을 통해서 컨텐츠도 확보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마케팅과 컨텐츠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썼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그 효과가 초기에 한 1년 정도에는 굉장히 크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의 마케팅 비용을 쓰지 않았는데도 저희가 꽤 많은 사용자를 확보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인플루언서 분들이 워낙에 이제 반려동물 쪽으로 많이 동호회 활동이나 이런 쪽을 하시니까 이제 그분들을 아시는 주변 반려동물 가족들은 대부분 저희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그렇게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저희가 고정 키워드를 계속해서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광고를 할 때는 저희 엔터독 브랜드하고 항상 저희가 주요하게 그러니까 주요한 키워드를 고정적으로 모든 플랫폼에 똑같이 다 써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슬로건이라든가 이런 어떤 광고하는 키워드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 정보를 찾아서 방문을 하시거나 이럴 때 고객분들이 직접 그 매장이나 전화 등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0905 서비스를 저희가 가상 서비스를 연결을 해서 이제 저희 고객들이 직접 그 업체에 연락을 할 때 엔터독을 통해서
온 전화입니다라는 거에 메시지가 가게 그렇게 하면 저희가 100번 아웃바운딩 광고를 하는 것보다 고객분들이 직접 전화를 주시는 게 가장 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는 마케팅을 쭉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마케팅 비용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도 그래도 많은 사용자와 회원들을 모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 말씀을 드려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오프라인 공동 이벤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유입시키는 방법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리뷰 기반의 그렇죠? 인플루언서 같은 그런 정보 콘텐츠 획득이 두 번째일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역시나 이제 키워드 그렇죠? 핵심 키워드를 잘 선정을 해서 다양한 포털이나 채널 쪽에 키워드 검색 형태로 해서 마케팅 전략을 잘 수립하셔가지고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아마 많은 구독자를 모집을 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뭐 지금까지도 굉장히 잘 해오고 계시는데 앞으로 저는 대표님의 그 성장, 성과가 더 많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양방향 플랫폼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사용하시는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에 맞춰서 저희가 서비스를 많이 제공해 드렸어요. 근데 무료로 제공을 해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저희 이제 반려동물 공간을 운영하시는 업체분들을 공급자가 되시겠죠. 이제 그분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아웃바운딩 마케팅을 통해서 양방향으로 정보가 정말로 그분들끼리 흘러갈 수 있게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장만 마련해 드리고 실질적으로는 저희 개입 없이 그 두 고객들이 만나는 접점이 저희가 될 수 있게 그런 어떤 밑바닥 인프라 역할을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금 계속해서 바꿔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저희 오프라인 매장하고 고객들 그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고객들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들을 추가적으로 통해서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더 많이 발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렇게 현재까지 사업을 잘 해오고 계신 그 차이의 발견에 장성경 대표님께서 좋은 경험과 노하우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대표님 다음에 더 좋은 자리에서 다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